장 초반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은 간밤 한때 8만 달러대로 내려갔다가 현재는 9만 달러 중반선을 회복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에서 올해 성장률을 1.67%로 전망해 가장 낮은 전망치가 경신됐습니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는 추경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초부터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채워 실적 경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주택 등기 시스템 변화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법원이 현행 방식을 당분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모레 간담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뚫고 그나마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각종 요인들이 점차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물가를 잡았던 유가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우리 수출을 지탱했던 미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모두 반영되는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고 요인별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오전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보다 소폭 오른 2,501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더니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2,48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2,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00억 원, 9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큰 등락 없이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한화오션이 눈에 띕니다. 한화오션은 11시 20분 기준 어제보다 약 7% 상승한 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 조선 협력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11시 20분 기준 어제보다 0.3% 오른 71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4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간밤 해외 시장도 정리해보죠.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6%, S&P 500 지수는 0.16% 올랐지만 나스닥은 0.38% 내렸는데요. 엔비디아 약 2%, TSMC 3.36%, 마이크론 약 4% 하락 등 주요 기술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 늦은 밤 약 2달 만에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건데요. 현재 9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해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본격적인 경제 상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물가를 그나마 눌러줬던 유가가 위태롭습니다. 이미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금값까지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먼저 유가 흐름부터 정리해보죠. 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평균은 리터당 1,704원입니다. 새해 들어 2% 가까이 뛰면서 지난해 8월 이후 5달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올해 벌써 2.5%나 오르면서 평균 1,774원을 기록했는데 1,770원대는 지난해 7월 이후 6달 만입니다. 경유 가격도 전국 1,554원, 서울 1,637원으로 각각 올 들어 2주 동안 2.3%, 2.8%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뛰는 건 국제유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 한파 예고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바이든 정부의 러시아 원유 제재가 맞물린 탓인데요.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올해 들어 10%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79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주에서 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만큼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금값도 치솟고 있다고요. 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현물은 한 달 사이 4% 넘게 뛰면서 그램당 13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1년 사이 30% 넘게 뛰어 온스당 2,700달러에 다가섰습니다.
통상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다음 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키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은 올해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중국 우회 수출을 막는 조치를 내놨는데 조치의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새로운 조치의 방식부터 정리해보죠. 네, 이번 조치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18개 동맹국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 지금처럼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본사가 동맹국에 위치한 기업은 이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으로 분류된 22개국에는 기존의 수출 통제를 유지하되 일부 폐쇄형 AI 모델도 이전되지 못하게 막는 조치 등이 추가됐는데요. 우회 수출로는 물론 동남아와 중동 등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기술 역량을 키우는 길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는 반도체 수출 물량에 한도를 두는데요. 예를 들어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2년간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32만 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엔비디아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에 포함된 만큼 국내 수입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들 속에 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대 전망이 대세가 된 가운데 1.6%대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어디서 어떤 전망이 새롭게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7%였습니다. 지난달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1.7%보다 0.03%포인트 더 낮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을 제시하게 된 대내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적 이슈와 금융시장의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장기 저성장 구조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꼽았고요.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협 확산과 고금리, 또 중국 경기의 둔화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변수들의 영향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 개발과 기술 인력 투자는 물론 산업 구조 조정 등의 추경 예산을 써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낮췄거나 낮출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해 11월 1.9%로 낮췄던 한국은행은 2월 수준 전망에서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달 1%대 후반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IB 중에선 바클리가 이달 들어 1.8%에서 1.7%로 더 낮췄습니다. 네, 이번 연구원의 분석도 그렇고 돌파구로 역시 추경이 거론되는 중인데 특히 한국은행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은에서도 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 추경과 관련한 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 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되살리고자 당정이 추진했던 임시 공휴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공휴일 지정이 정말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지정 직전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일단 확정된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장인 기준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간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31일 휴가를 내게 되면 장장 9일간 황금 연휴가 완성됩니다. 앞서 당정은 협의 끝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27일을 휴일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선 명절 직전 휴일로 가사노동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는 월말인 31일에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도 원안을 고수한 이유는 뭡니까? 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번복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월말 결제 마감과 정산이 필수적인 업종이 있는데 31일이 휴일이 돼선 이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 가까이 나눠서 부담해온 규정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고 교육청 여력이 되는 만큼 연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비서실장이 등장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수본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집행 일정이 사전 유출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첫 정식 변론 기일이 오늘이죠. 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회장 경력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 결과는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변론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관련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개막했습니다. 온갖 신약의 새 연구가 공유되면서 각종 계약도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소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공개된 계약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는 유럽 제약사와 약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700억 원 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산마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지난 한 해 전체 수주액의 40%에 달합니다. 산마는 최근 연달아 조 단위 수주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5배 늘었습니다. 자, 시작부터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점은 뭡니까? 올해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와 비만약, 트럼프 리스크 등이 주목됩니다. 국내 바이오 양대 산맥인 산마와 셀트리온의 두 수장이 모두 참석해 연단에 오르는데요. 존림 산마 대표는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유도미사일 항암제로 불리는 ADC 관련 신약 개발 성과를 공개하고 지난달 설립한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를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입니다.
또 미 의회에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업계 동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중국 바이오 업체들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큰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일단 지난해 통과가 불발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 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해 책임 경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 처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건데 여전히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네요. 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조사 결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 임원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등기 임원 비율이 35%에 달했던 1년 전보다는 다소 하락했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과 김승현 한화 회장, 정몽준 HD 현대 최대 주주,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 임원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DL, 미래에셋, 네이버, 이랜드, BGF, 하이트진로, 파라다이스 등도 총수가 등기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등기 임원직을 지키고 있어야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확실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등기 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미등기 임원과의 차이점인데요. 대기업 총수 4명 중 1명은 사실상 책임 경영을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반해 부영과 코오롱, 금호석유화학, 동원은 지난해 총수가 새롭게 등기 임원에 올랐는데요. 이중근 부영 회장은 9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5곳에서 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겸직이 가장 많은 총수로 꼽혔습니다. 오너 친인척의 등기 임원 등재는 294명에서 310명으로 많아졌는데요. 재계 경영권 승계 작업이 가속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새 주택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며 파장이 커지자 법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분간은 현행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를 미뤘을 뿐 해결한 건 아닙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원래는 각종 항의가 앞서 있었는데도 밀어붙여보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법원 행정처는 새로운 등기 시스템이 도입돼도 현재 은행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기 신청 방식을 병행하는 계도 기간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가 된 건 비대면 등기 신청 시 등기 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였는데요.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새로운 등기 권리증이 나와야만 은행이 매수인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시차로 은행은 선순위 저당을 못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비대면 고객을 대면으로 돌리거나 비대면 대출을 아예 막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아직 대면 계약을 선호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비대면 주담대가 불가능해질 경우 혼란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계도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오는 16일 법원 행정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원 관계자가 전자등기 신청이 활성화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계도 기간과 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혔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은 당분간 해소될 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에 이어서 이번에 SC제일은행도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사가 빡빡해졌다고 느낄 만한 변화가 또 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금리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네, SC제일은행이 어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였고 오는 20일부터는 다자녀 우대금리 0.1%포인트 적용 조건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대출금리는 낮아집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에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두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다른 은행들도 앞서 임의로 올렸던 가산금리를 내리는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가산금리를 올려왔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한도가 새로 부여되기도 했고 올 초에는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출을 실제로 받으려고 보면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지난해 말부터 가산금리의 인위적인 조정이 아니라 차주별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출 취급 여부와 한도를 정해줄 것을 꾸준히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기준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나 이자를 측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차주별 상환 능력을 평가할 기준을 계속 정교화,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전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차주별 한도를 낮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경기 둔화 탓에 가계대출도 하강 국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지난해에도 순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이었습니다. 피자헛에서 시작된 가맹금 소송이 치킨 업계로 크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BHC는 추가 소송이 예고됐고 처갓집과 지코바 점주들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치킨 업계 점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갓집 양념치킨과 지코바 치킨의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업체 점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갓집과 지코바는 각각 전국적으로 1,200여 개, 7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점주뿐 아니라 폐점했거나 양수할 예정인 점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 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점주들은 가맹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BHC에서도 관련 소송이 발발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YK 측은 1차 소송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주들이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했고 추가로 현재 3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BHC 점주 330명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소송장을 서울 동부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 불을 붙인 건 피자헛인데요. 한국 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 2심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파존스와 도미노 피자, BBQ, 프라닭, 베스킨라빈스 등도 관련 소송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의료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겠군요. 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정원 협상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5개 단체가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의료계는 단일 청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리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의학회 등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가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의료계가 신속하게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입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또다시 2,000명 증원이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아예 중단해서 한 명도 뽑지 않아야 한다거나
증원 이전 규모보다 더 감원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협은 오늘 김태구 회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는데요. 오는 16일 첫 번째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최대 58%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가 이번 주 열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한우장터 홈페이지에서 설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인 1등급 등심은 100g당 7,560원, 불고기 및 국거리 2,960원 등이며 경북과 강원, 전남과 충남 등 전국 18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상황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내리는 눈, 비는 오전 중 그치겠고 그 밖에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도 오후부터는 점차 개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탁합니다. WHO 기준으로 제주만 보통, 그 밖에 전국은 나쁨 단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환경부 기준으로도 제주도만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기순환이 원활하겠지만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